이런 흉터에는 흉터 레이저가 들어가는 게 정석. 거기다가 새살을 차오를 수 있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들을 같이 주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% 이상이 그냥 목표입니다. 10번을 한들 100번을 한들 그래도 뭐 조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효과가 있는 거는 당연지사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원장님. 오늘 컨텐츠는 얼굴에 남은 흉터 치료들 있잖아요. 뭐 유년기, 청소년기, 뭐 여드름 자국, 파인 흉터까지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네. 많이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. 그 얼굴에 흉터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트러블이나 여드름으로 인한 빨갛게 색깔이 변한 자국부터 거뭇거뭇 색소 침착이 된 거랑 그다음에 진짜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파인 흉터가 된 거,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처음에 이제 핑크색으로 된 붉은 자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염증이 아무는 중간에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상처가 아무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단계가 오히려 치료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흉터가 완전히 돼버리기 전 단계니까 이때 열심히 치료를 해주면 회복이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붉은 자국 상태일 때 우리가 이거를 빨리 재생이 되게끔 도와주는 치료,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나 뭐 연어주사 같은 그런 유효 성분을 주사로 해서 주입을 해준다든지, 아니면 뭐 레이저를 해서 재생을 시킨다든지, 확장된 혈관을 줄여주는 혈관 레이저를 쏜다든지,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면은 좀 빨리, 어떻게 보면 90% 이상 회복되는 경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핑크색 단계가 지나면은 거뭇거뭇하게 멜라닌 색소가 올라오거든요. 그거를 색소 침착, 자국됐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. 근데 요거는 이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미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 버리면 또 이건 이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때 레이저 토닝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깊은 색소를 잡으려면 레이저 토닝이라는 깊이 들어가는 색소 레이저를 해야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좀 몇 번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. 그 다음에 파인 흉터. 파인 흉터는 이제 아까 예전에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, 파인 흉터는 이미 그 피부의 세포에 DNA가 변형이 온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그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로부터 새살이 자라나오게끔 유도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흉터 치료가 프락셀이라는 게 있죠. 데미지를 주고 새살이 돋게 유도하는 것. 요즘은 이제 프락셀 종류도 있지만 바늘이 들어가서 고주파 에너지가 나오는 니들 RF라고 해서 이런 종류들이 뭐 포텐자, 실펌, 뭐 실크웨이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거를 또 많이들 합니다.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런 흉터에는 흉터 레이저가 들어가는 게 정석. 거기다가 새살을 차오를 수 있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들을 같이 주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% 이상이 그냥 목표입니다. 10번을 한들 100번을 한들 그래도 뭐 조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효과가 있는 거는 당연지사. 예. 그래서 좀 꾸준히 병원을 다닐 생각 하시고 마음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우리 의사들도. 그래서 뭐 흉터 레이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킨 부스터도 있고 하는데,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파인 흉터 밑에서 잡아 당기고 있는 섬유질이 있거든요. 그 섬유질을 끊어주는 게 서브시전이라는 시술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아주 옛날부터 있던 시술이거든요.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일일이 뜯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들죠. 그래서 요즘은 갈수록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고전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정말 그 서브시전이 필요한 분들은 해야지 빨리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꼼꼼하게, 심한 흉터의 경우 서브시전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피놀요법도 있어요. 하나하나 이렇게 쏘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것도 하고, 이렇게 복합적인 방법이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? 그만큼 치료가 힘들다는 것이고,
그리고 복합적으로 열심히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죠. 네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좀 공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집중해서 치료해주는 병원은 그만큼 비용이 좀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럼 반대로 보셨을 때 비용이 좀 낮다.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요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여쭤본 거고 또 원장님의 소신 있는 발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안 좋게 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환자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하시는 거죠? 네. 치료해 주실 때?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게 목주름, 그죠? 네. 목주름 한 가지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야 되고,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몇 프로 이상 기대되는 치료 효과 이런 게 의학적으로 다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요런 시술에 얼마 저런 시술에 얼마 이렇게들 많이들 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의사는 도대체 왜 저러지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진단, 그죠?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치료 방법이 연달아 나오잖아요. 그런데 진단도 안 하고 그냥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해라, 저거 좋으니까 저거 해라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. 네,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그러면 이 컨텐츠에서 마지막으로 네. 어떤 꿀팁을 주시고 이 컨텐츠를 종료할까요? 흉터 치료? 그쵸. 제가 의사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염증이나 여드름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. 이게 피부가 우리 몸에 있는 면적이 가장 넓은 가장 큰 장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고 몸에 들어간 형성된 독소가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피부로 올라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먹는 거 신경 쓰시고 안 좋은 거 안 드시고 잠 잘 자고 이런 거 필요하겠죠.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는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이런 게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이제 올라올 수 있잖아요. 특히 여성들 호르몬 때문에 생리 전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예방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미 올라온 거는 어떡하냐, 병원에 달려오셔서 염증 주사라도 맞으시는 게 염증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흉터를 더 남길 확률이 높으니까 사이즈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하시려는 거죠. 그리고 치료하는 중에도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집에서 비타민C나 오메가3 같은 그 재생에 도움 주는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모두 피부 박사가 되는 그날까지 원장님께 좋은 질문들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